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해서 인정받는 비용과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받는 비용이 서로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영업자의 소득 산정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회생이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자영업자분들의 개인회생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급여 소득자분들과는 달리 자영업자분들은 매출과 또 지출이 일정하지 않아서 소득 산정이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소득이 왜 이렇게 높게 잡혔죠? 제가 평소에 세무서에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영업자의 소득 산정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소득은 1년치 매출에서 1년치 비용을 뺀 다음에 그 남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매출 빼기 비용은 소득 이렇게 보는 건데 이때 이 비용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해서 인정받는 비용과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받는 비용이 서로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무서에 이제 신고를 하실 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거의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접대비, 차량 유지비, 직원의 복리후생비,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용도로 쓴 비용까지도 비용 처리가 좀 가능한 편이죠. 특히 세무사 분들께서도 최대한 많은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비용만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그 필수적인 비용이 임대료, 직원의 급여, 재료 구입비,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공과금 딱 그 정도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이 있다고 해보면요. 이분이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월 임대료로 200만 원, 직원 급여로 300만 원, 식자재비는 한 400만 원 정도, 공과금 50만 원, 접대비 100만 원, 차량 유지비 50만 원, 본인 생활비 명목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총 120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해볼게요.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접대비, 차량 유지비, 본인 생활비 같은 항목은 필수 항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임대료 200만 원, 직원 급여 300만 원, 식자재비 400만 원, 공과금 50만 원까지 총 월에 95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세무서에는 월 순이익이 약 300만 원이라고 신고를 하셨었는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월 소득이 550만 원으로 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왜 내 소득이 이렇게 높게 잡히죠? 이렇게 의아해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소득을 산정하는 기간이에요. 자영업은 월별 그리고 계절별로 소득 편차가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소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신청서 접수 직전 그 1년치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5년 4월에 신청을 하신다면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소득을 보는 거죠.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 사무실 사례 중에 2024년 초에 가게를 이제 막 확장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크게 늘었던 고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장사가 계속 안 되면서 매출이 확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확장 직후의 매출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서 이 기관을 좀 제외하고 소득을 산정해달라 이런 요청을 저희가 법원에 드렸었고 다행히 법원으로부터 이 부분을 인정을 받아서 소득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소득의 증명 방법이에요. 이제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현금 매출이 있기 때문에 소득 증명이 조금 복잡해요. 보통은 카드 매출 내역,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그리고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득을 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현금 매출 부분이에요. 세금 때문에 평소에 현금 매출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에도 실제 소득보다 좀 낮게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이런 부분을 꽤 세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소득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신고하다가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세무서에 신고하시던 것처럼 이제 월 매출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현금 매출 자료를 빼고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임대료하고 고정적인 식자재비만 합쳐도 이 월 매출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소명하라 라고 하는 보정을 내렸고 그것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결국 실제 매출이 드러나면서 변제금이 조정되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변제금을 매달 납부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영업자분들은 월별의 소득 변동이 크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월 변제금을 150만 원으로 정했는데 성수기에는 이 금액이 괜찮은데 비수기에는 매출이 적어서 변제금을 내기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이 미납돼서 폐지되는 그 기준에 관해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하시다가 변제금을 미납하시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데 이때 그 기준이 3개월분의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3회라고 하는 횟수가 아니라요. 3개월 분이라고 하는 그 총액 기준이에요. 그럼 앞에서 이분이 월 변제금이 한 달에 150만 원이었으니까 총 450만 원의 미납액이 쌓여야 폐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부족하니까 100만 원씩만 변제금을 내시고 성수기에 200만 원 이상을 내는 식으로 좀 조절하면서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변제금의 납부를 유지하실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로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조건부 인가란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일단 정하되 향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변제금도 늘리라는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변제금을 100만 원으로 정했다면 매년 이분의 이 소득 상황을 법원에 보고를 하고 그때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추가로 변제하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좀 안전장치로서 두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일부 법원에서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 대해서 외부회생위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는 법원의 외부에 있는 전문가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는 제도인데 이때 채무자분들은 이 외부회생위원에 대한 비용인 15만 원의 예납금을 납부해야 돼요. 이 외부회생위원 제도는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영업자분들이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는 이 비용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개인소득 산정은 첫 번째, 매출에서 필수 비용만 공제해서 소득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직전 1년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수적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임대료, 직원급여, 재료비, 공과금 정도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게 산정이 된다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소득 변동이 큰 경우에는 변제금 납부를 유연하게 관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산정은 급여소득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소득 증명에 필요한 서류들,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 및 매입 증빙 자료, 각종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을 때 좀 신속하게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회생은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비록 소득 산정 과정이 복잡하고 때론 예상보다 높게 산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좋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중한 채무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